반갑습니다. 하남 녹색 어머니 연합 회장이자 경기 남부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인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39번째 하남을 바꾸는 시간, 일단 주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꿈을 꾸는 박주현. 예. 주제를 들었을 때는 뭐 발표하려고 저러나 생각들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연습한 것과 다르게 엄청 떨린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박주현이란 누군가, 왜 저렇게 봉사에 진지하게 임하는가. 저는 37입니다. 90년생 경호입니다. 말띠고요. 말띠라서 무조건 달리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저를 알리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저 어릴 때 모습입니다. 저 같나요? 눈이 또랑또랑하고, 예, 누가 봐도 눈 감지도 않고, 예, 머리숱도 많고. 네, 맞습니다. 제 별명이 여장부였습니다. 어릴 때도. 후방나무 박에 알을 주에 밝을 현.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철학자였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동양학과 철학과를 나오셔서 철학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에 한해서 뜻은 항상 달라지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의 뜻은 밝고 좋은 기운을 세상에 알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행사에 가면 항상 씩씩하고 밝은 희망의 목소리를 가지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사기가 향상되도록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제 이름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이나 밝은 속이나 어울려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 청시에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 이 쪽쪽이 물고 있는 귀여운 아이도 저입니다. 저는 90년생입니다. 90년대에 덕풍 산책로, 이때 당시엔 배드민턴 치고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먹던 그 말바위, 네, 지금은 말바위죠. 여기 미끄럼틀 있고 시소도 있고 이렇게 사진은 제가 2장만 찍어서 올렸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유모차를 모시고 들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공원을 산책을 하고 어르신들은 배드민턴도 치고 막걸리도 했던 그 그리운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덕풍 이동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 하남시 딸이라는 거를 제가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귀엽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저는 덕풍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박주현이죠? 네, 저는 여자인데도 굉장히 특징이 반에서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반장 선거가 지금은 뭐 여자 반장, 남자 반장 이렇게 있던데 저희 때는 반장이 그냥 지원자가 아니라 그래도 공부 잘하고 말을 잘해야지만 반장이 됐었거든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 잘한다 생각해서 반장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그것도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만장일치로 당선이 됐습니다. 후보는 제일 중요하죠. 후보는 남자 2에 여자 2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제가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말을 아주 잘했나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목소리는 역시나 큰 여장부였고요. 교우 관계에서 남자아이가 지금도 연락하는 동창 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울리지 못했고 남자들 사이든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원만한 그 교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짝꿍을 지원을 해서 지켜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현재도 하남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장가도 가지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예, 제가 말하면 항상 부탁하고, 예, 그래서 제 주변은 여자아이 친구들보다 남자아이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교우 관계는 저는 항상 정의롭게 도와줬고, 정의 사도자가 된 것처럼 반장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더 하자면 정말 만 3세 때 제가 구구단과 한자 천자문을 터득을 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늦장가를 가셔서 저를 낳았지만 사실은 무릎 꿇고 저를 천자문을 외우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구구단은 벽보에 붙어있는 걸 보고 외워야지만 유치원에 일찍 보내준다는 그 신념 하나로 난 꼭 가겠다라는 욕심 하나에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광주 하남 속셈 그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거기에 제가 1살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등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9년생 언니 오빠들하고요. 근데 초등학교는 일찍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자문 급수 시험이 있는 줄 모르고 그때 땄으면 정말 유리했을 텐데 다 까먹었죠, 천자문을.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고 둘째를 낳고 한번 저를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5급 시험을 공부도 안 하고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리가 잘 올라가죠. 지금도 다리는 잘 올라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저희 둘째가 8세가 되어서 유치원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 운영위원장으로도 있었고 또 하남 어린이집 녹색 어머니로서 저에게 축사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축사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때 나이에 제 꿈은 판사, 그냥 판사가 아니고 저는 부장 판사가 꿈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의 길로 가기 위해 팔방미인이 되어라라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말을 듣고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를 했고 태권도의 길도 가게 되었다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축사에. 그래서 6세 때는 완벽한 다리찢기, 예, 제가 몸은 나이지만 유연성은 끝내줍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리바리 다니는 겁니다. 태권도 일품, 지금은 색깔도 많아지고 아이들 그 놀이 목적으로 태권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술도 많이 들어가고 일품도 웬만하면 따게 해주고 이품도 상품도 그냥 땁니다. 사실은. 근데 저 때는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겨루기 하나 틀리고 태권도 품새에서 하나만 틀려도 일품 바로 떨어집니다. 예, 그 정도로 예민했었고 동부초등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8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인 8단 그 제 스승이자 정관장님께서 오셔갖고 그 스승님 때문에 동부초등학교에서 심사를 봐서 제가 일품 최연소 여성 도장 리더로 됐고 제가 6세 때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7세 때 바로 연달아 2품을 땄고 개인전으로도 제가 품새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세 되는 한 태권도 3품을 제가 땄고요. 3단은 나이가 안 돼서 못 땄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차고 나서 3단으로 다시 번거로운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겨루기에서는 개인전 1등, 품새에서는 개인전 1등. 그리고 이때는 제가 이제 여성 도장에서는 리더다 보니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때도 리더십은 있었나 봅니다. 열심히 해준 우리 도장 인원들한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팔방미인이 되어라. 2탄은 웅변입니다. 저에게는 웅변. 제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웅변 속에서 더 또렷하고 청중들한테 제 목소리를 호소력 있고 짙은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게 배움의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덕풍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1학년 즐거운 생활이죠. 그때 당시에는 탬버린을 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눈물 속에서 저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사를 해야 되는, 지금은 저기 더샵 에디피스 그쪽 덕풍 3동에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신장초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특수반 선생님이자 특수학교 선생님이자 웅변 담당 선생님을 하시고 글짓기를 담당을 하셨던 남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저는 글짓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 100일장 글짓기 포스터, 표어 할 것 없이 많았던 대회에 저는 계속 수상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예쁘게 봐주시고 독서 그 기록장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서 너 한번 나가볼래? 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제 독서 기록장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제가 읽어서 독서 기록장을 쓴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으로 인해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 웅변을 한번 배워보겠니? 라고 하여 저한테 웅변을 시작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집에 보시면 트로피가 엄청 많습니다. 태권도로도 받은 상도 있고, 지금 제일 높은 상은 웅변상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자랑을 하자면 이 제일 높은 상이 1000명 이상의 초, 중, 고, 대학생까지 경희대학교 수원이죠. 수원 캠퍼스 가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대중들 앞에서 떨지 않고 글짓기 제가 직접 쓴 원고를 달달 외워서 또박또박 제 글을 읽었을 뿐인데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러지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고 열심히 닦아내리면서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웅변의 길을 가게 되면서, 웅변은 처음에 저는 접해봤을 때 목소리만 크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글에다가 청중들한테 내가 들려줘야 되는 진심을 묻어내야 되고, 그 주제가 자유든 뭐가 주어지는 주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청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발언, 모든 것을 호소력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웅변의 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연습할 때 배피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피탕이요.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어서 목소리를 좋게,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까? 목소리를 좋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 성악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노란색 계란 노른자를 그 동동 띄어갖고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목소리가 좀 나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저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웅변 소방서나 경찰서, 이때부터 경찰서랑 연이 됐었나 봅니다. 네, 이러면서 상을 계속 휩쓸었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멈췄는데, 하남시에서 이제 고등학교 지원자가 웅변대회가 없다 하여, 지금은 웅변협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변 단체가 없어졌는데 지원자가 없다 하여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나가게 되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상을 또 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크게 자란 저는 부정판사가 된 게 아니라 2025년 14대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으로 박주연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유관 단체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두 아들의 엄마이자 판사의 꿈도 접어버리고 마저 꿈을 꿨던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졸업을 해서 조기 졸업을 해서 현수막까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1차 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교수님께 입봉을 받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못해 2차에 떨어져서 이게 웬 말이냐라며 총장님까지 울고 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웬 결혼이냐라며 했더니 이번에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한다 하니 지금도 교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하세요 회장님 이러면서요.
네, 지금도 이렇게 친분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네, 제 스승님께. 그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러 오셨고,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경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임원들입니다. 위촉받았던. 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참고로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예, 제가 막내입니다. 어딜 가도 막내, 여길 가도 막내. 네. 막내인데 이렇게 제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임원진들 너무 고마웠고, 25년도에 제가 이렇게 잊지 않았나 26년도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취임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 남부에 갔는데, 하남시 이름을 걸고 왜 우리가 임원진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욕심이 앞서기도 했죠. 그래서 하남시 이름을 걸고 최초로 경기 남부 31개 지부에서 수석 부회장을 최초로 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탄생을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 신평초등학교 앞에 허락도 안 맞고 이렇게 현수막을 여러 군데에다가 좀 걸었습니다. 네. 지금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축했습니다. 네. 사실 하남시는 경기 남부 31개 지부에 갔을 때 하남시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연합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까? 수원하고 비교당하고 평택하고도 비교당하고 용인, 안양, 화성 정말 비교를 당할 때마다 하남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 왜 못하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취임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25년도에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고요. 여기 근처에 썬 밝은 안과 업무 협약식을 해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이 다치면 바로바로 호전될 수 있게 업무 협약식도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하남 어린이집 연합회 교통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업무 협약식,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제일 중요한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단체와도 업무 협약을 해서 계속 협력 활동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등굣길 안전 캠페인 교통 지도 순찰은 물론이며 연합회장으로서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학교가 연합회 가입이 부득이하게 되지 않는데도 저는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고, 실버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만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의 날 때 이렇게 레알 축제라는 지역 축제에서도 이렇게 교통안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체험 부스를 공사를 해줬고, 기관 합동 이렇게 캠페인도 진행을 했고, 모범운전자 하남시, 하남경찰서, 그리고 지구대 합쳐서 이렇게 캠페인도 했고, 워킹 스쿨버스라는 거는 공사 현장 근처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부모 연합회 많습니다, 저희가. 근데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학부모 연합회, 그리고 자체 내 학교 근처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지원자가 너무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여기 하남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흔쾌히 해서 바로 청하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신평초인데 청하초까지 가려면 얼마나 일찍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서 시장님도 나오시게 되었고, 시장님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서 시장님도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수석 부회장이다 보니 지금 보시면 여기 이천시장님 보이시죠? 여성 이천시장님이십니다. 맨 왼쪽에 저기 이천시장님, 여기 화성 동탄, 안양 만안, 화성 서부, 용인 동부, 오산, 할 것 없이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아이들 다 등원 준비해 놓고 5시에 출발해서 가서 캠페인 동원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제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했으니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인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저희 협약식 맺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가서 삼계탕 나눔이 봉사했고 추석, 설맞이, 사랑 나눔 배달 봉사도 저희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나눔이 때는 인원수도 많고 저희가 유관단체장 중에서 저희가 가장 어리지 않습니까? 녹색 엄마들이. 그래서 저희가 자진해서 저희가 설거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설거지를 많이 지원해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인지 발달 장애인분들께도 교통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저희한테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또 와달라고 그렇게까지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MOU 체결한 어린이집 연합회들도 70군데 넘게 저희가 이렇게 다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다 했고요. 기후위기랑도 이렇게 협력 동모를 하면서 저희들 여름, 겨울 한 번씩은 환경정화활동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왼쪽 여름에 보면 집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치영 교감 선생님께 SS에서 집게를 좀 빌렸고요. 그리고 여기 겨울에는 저희가 집게 없이 빌릴 수가 없어갖고 이때는 저희가 그냥 장갑 끼고 맨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공원에서 얼른 했습니다. 기후위기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 목화 모종 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했던 프리나눔 많게 이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나갔고요. 북콘서트도 저희가 갔다 왔고 순환경제사회전환을 위한 시민포럼 그리고 하남사랑 나눔과 섬김 축제에도 저희가 자리 안내부터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행사 지원이 있다 하면 저희는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갔었습니다. 녹색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 견학체험을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유니온파크 견학체험이 있다 해서 굉장히 저희가 잘 다녀왔고요. 덕분에 하남경찰서 방문도 저희가 정말 이 계획을 잘 짜서 사격훈련까지 아이들한테 제가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경험을 쌓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이지만 정예 멤버가 된 것처럼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과 그리고 화요일은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이 활동도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남부 수석 부회장이다 보니까 국회에도 갔어야 됐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를 많이 돌보다 보니까 천사운동 중앙공부란도 저희가 협력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국회 자살이 자살 예방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국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또한 도로 위에 상습 법규 위반 고위험 운전자들을 위해 어떻게 막아야 하나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던 거를 제가 갔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전자 고령자분들 자진해서 운전자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안 내보내신 분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떤 방안을 내야 될까라는 회의도 저희가 참석했고 남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 해서 큰 행사도 수원에서 가서 2번이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내에서도 양성평등 축제 때 행사도 했고 애니메이션고 앞에서도 안전띠 꼭 착용해달라는 캠페인도 했고 그리고 여기 정기 공연 초대해 주셔서 1회 때 제가 꼭 참석을 했고요. 보온 가족의 날 초청해 주셔서 많이들 가줬습니다. 그리고 수능 캠페인 때도 저희가 자진해서 핫팩을 나눠주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날리고 교통 지도도 같이 했습니다. 진여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성상성 문화축제도 했고 성치영 교감선생님이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부끄럽네요. 성치영 교감선생님 전시회 하셨잖아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사실 작품을 2가지를 샀는데요. 사실 반품했습니다. 학부모라서 구매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수해서 하나는 제가 선물이었고 하나는 제가 갖는 거였는데 다시 반품을 해서 환불을 받았다는 거 공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시회 하신 교감선생님 오셔갖고 이렇게 듣게 되니 제가 부끄럽네요. 아무튼 전시회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진 전시회였고 그 전시회가 정말 저는 뜻깊다고 생각한 게
끝나고 나면 그 수익금을 오로지 야생동물 거기다가 후원하신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너무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오히려 더 마음이 죄송스럽고, 예, 환불받아서 기분 좋기보다는 좀 그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로서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약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 그리고 횡단보도가 왜 설치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운전자 보행자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심의도 제가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협회도 제가 협력단체여서 손해보험협회도 찾아뵙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그리고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로교통공단도 저랑 협력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들 수원에 있어서 찾아뵙고 경기도 교육청에도 제가 찾아뵈서 계속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부 임원으로서도 지금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꿈을 꾸는 박주연.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왜 이 주제를 했는지 저는 26년에 올바른 지도자란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25년을 살아왔는데 26년에는 더 어떻게 살아갈 건지라고 제가 이렇게 7가지만 더 많은데도 7가지를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1번 함께하는 동료를 존중해준다. 이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좌절하는 동료를 격려해준다. 격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무라면 더 소극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3번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진심 어린 선심을 베풀어준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상대방은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번 말에는 무게가 있다 라는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매사에 진중한 태도,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신중함을 보인다. 저는 말에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허실실하고 웃지만 말에 무게가 있는 것처럼 장난스러운 말과 그냥 하는 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되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5번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처럼 마음속 깊이 새겨서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산다. 금년에 제 목표는 경기 남부 총회장입니다. 예. 그럴수록 저는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많던데 예, 그건 아니고요. 경기 남부 총회장 가도 이만 잊지 않고 살려는 마음 때문에 5번에 꼭 제가 다시 넣었습니다. 6번 완벽하지 않아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는 태도를 가져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불안해하고 지치지 않도록 사기를 향상시켜준다. 아까 처음에 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동료들은 더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격려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기를 향상시켜주려고 합니다. 7번 인사 3가지. 이건 제가 가장 제 자녀들한테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이 먼저 하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자존심을 저울질하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예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임으로 가까이 두도록 한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이 먼저 하길 기다리기보다 제가 먼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간에 가서 인사 이 3가지를 제가 실수했던 아니던 간에 한다 하면 그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진실되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7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26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니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받게 해주셨습니다.